어린이날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갖고 싶은 거? 구독자?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아직도 안 했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오늘은요 리얼미 GT 네오 3, 요즘에 인터넷을 핫하게 달구고 있는 디멘시티 8100이 탑재된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도 글을 제가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첫째 요거를 사용하던 도중에 계속 껐다 켜졌다를 반복을 해가지고요, 일단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둘째, 그래도 이게 얼마 전까지는 지가 기분 좋으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켜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켜보게 되면은 자, 이게 꺼진 겁니다. 다시 들어왔죠 지금. 이제는 그 항상 보이긴 했었던 노란색 애니메이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아예 부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심지어 지금 제가 리커버리 모드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팩토리 리셋이거든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시켜도, 자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페일 메시지가 뜨면서요, 켜지지 않는 증상 지속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벽돌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요 여러분들, 이 제품이 이제 국내에서 정발된 제품도 아니기도 하고요, 국내 통신 캐리어를 제대로 못 잡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야,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사냐, 아이고 중국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요, 이게 원래 한국어 지원이 안 되는 애에다가 제가 뭐 모어로케이를 깔고 거기다가 뭐 ADB 작업을 해가지고 한국어를 바꾼 게 아니라, 또 셋 에디트 같은 걸로 임의로 제가 로케일 설정을 바꾼 게 아니라요,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들이 넣어놓은 옵션에 한국어를 누르고 그냥 설정을 해서 쭉 따라가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리얼미 얘들이 기계를 잘못 만든 거야. 여러분들 이게 글로벌 롬이 현재 있지도 않거니와요, 셀러롬도 아닌 순정롬. 아니 제가 뭐 롬을 만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벽돌이 됐다, 그럼 저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들이 그 지원하는 한국어 설정에서 한국어를 설정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켜지지가 않는다? 리얼미 이건 뭐 소프트웨어 만드는 게 개판이죠? 게다가 이게 저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리얼미 쓰시는 분들 한국어 설정하면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흑우는 저 하나만으로 족하니까 절대 사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굳이 8100이 사고 싶다, 그럼 K54 리얼미?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보고한 지가 며칠이나 지났는데 지금 뭐 답변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고요.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도 판매자도 계속 집어 지금. 아우 열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제품 켜지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리뷰를 하느냐. 일단요, 제가 켜졌을 때 최대한 건져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건진 건 아니에요. 스크린샷 한 것도 전부 다 날라갔고요, 동시에 화면 레코딩 한 것도 완전히 다 날라갔고,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한 결과값도요, 지금 보시면은 얘들은 원래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거를 갖다가 뭐 찍어 놓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날아간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 자체는 보이긴 하는데 밑에 이제 점수 수치 자체를 갖다가 찍어 놓은 건 없어가지고 완벽한 수치를 갖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 이거는 제가 어쨌든 최대한 그래프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하기에는 딱히 문제가 없게끔 그런 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대신요, 다행히 이제 게임 테스트는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제품을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대부분 메인폰이 아니라 서브폰, 게임용으로 하나 구매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찍어놓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요거는 대략적인 성능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테스트 조건입니다. 시작 시점 온도는 실내 25.5도. 기기는요, 제가 저번에 이제 27도에서 8도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이제 온도가 최대로 낮아진 아이들 온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참 더 텀을 길게 줬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우리 집만의 상황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온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질 않아요. 진짜 냉장고에다가 넣지 않는 한 전원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그런 온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솔직히 그리고 이 스냅드래곤 870이 탑재된 포코 F3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디멘시티 8100을 좀 갈고 보고 나니까 얘랑 비교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얘 테스트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넣은 거지, 얘들이랑 같이 측정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최대한 이제 비슷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으나, 완전 이제 같이 넣고 동시에 측정을 하지 않는 한 어쨌든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감안하고 봐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잡설이 길었죠? 테스트 결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제가 요거 하면서 가장 놀랐었던 자료 CPU 스로틀링 테스트부터 보여드리면요. 와, 여러분들 이거 실화입니까? 다시 봐도 진짜 레알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래프들 본 적 있습니까? 참고로요, 그 성능 유지력이 엄청나게 좋다는 스냅드래곤 870의 그래프를 갖다 같이 보여드리면은 얘도 이게 나쁘다고 보기는 진짜 어려우는데 그래도 빨간색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유지가 되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마감 점수를 한번 보세요. 지난 영상에서 8젠1을 찌바르던 디멘시티 9000이랑 비교를 해도 맥스 수치가 조금 딸리는 것 빼고는 에버리지, 특히 미니멈 점수 보세요. 레알 진짜 믿을 수 없는 수치가 찍힙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CPU 스로틀링 테스트는 여러분들 이게 뭘 알아보는 테스트일까요? 그렇지, CPU 깡성능. 그것도 멀티 성능에 한해서만 체킹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CPU 성능 중에서 실성능에 가장 근접하다로 평가를 받는 긱벤치5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가 멀티 점수는 4000점대. 지난번에요, 디멘시티 9000대도 4000점 넘는 거 보고 진짜 깜놀을 했었는데 얘는 플래그십이 분명히 아닌데도 스냅드래곤 최신 플래그십인 8젠1을 떡바르는 수준. 진짜 레알 엄청난 점수가 찍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실상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뭔가 이런 제스처나 이런 동작들을 갖다가 좀 빠릿빠릿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 요거는 멀티 성능보다는 싱글 성능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디멘시티 9000에 들어가 있는 멀티 성능이 4000점이 조금 넘게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애플의 전 세대 플래그십이죠, A14에 거의 버금가는 수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랑 애플의 A14랑 체감이 어떻습니까? 애플 A14 쪽이 훨씬 체감이 좋잖아요. 그게 바로 싱글 성능이 A14가 훨씬 좋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디멘시티 8100은 상위 라인업인 9000이랑은 좀 차이가 난다고 쳐도 얘 나오기 전에 중급기의 왕이라고 불렸었던 870, 얘랑 비교를 했을 때도 코어 구성이 스냅드래곤 870보다 확실히 더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클럭발에서 밀리는 건지 실제 나오는 점수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 오히려 스냅드래곤 870이 조금 더 좋은 점수가 찍힙니다. 게다가요, 기존에 이제 인터넷에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었잖아요. 8100이 막 어마어마하다고. 그런데 그런 찬사와는 좀 다르게 긱벤치를 연속 측정한 데이터에서도 성능 유지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자, 멀티 성능들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상태가 낮긴 하지만 거의 이제 40회차까지 동일 점수가 찍히는 등 엄청난 성능 유지력을 보여줬었던 디멘시티 9000이랑과는 18회차, 19회차 이후에 완전하게 확연히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고요. 싱글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동점수에서 출발했던 스냅드래곤 870에 비해서도 분명히 떨어지는 등 뭐랄까 이제 그동안의 소문에 좀 걸맞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요, 온도를 봤을 때는 뭐 디멘시티 9000에 비해서는 소폭 더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거랑 이제 거의 동일한 성능을 냈었던 870이랑 비교를 때려보면은 자, 여러분들 온도 어떻습니까? 밀리죠? 거기에다가 스코어는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고 나니까 뭔가 느낌이 멀티 점수 높은 거는 좋은데 그거 이외에는 따로 뭔가 볼 게 없는 것 같은? 뭔가 그런 좀 애매한 느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 그리고요, 저번에 이제 제가 K50 프로, 그러니까 디멘시티 9000 리뷰에서 긱벤치 ML에서는 디멘시티가 스냅드래곤들에 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데 8100은 더 심합니다. 심지어 어떤 수준이냐면요, 그때 안 돌려봤었던 스냅드래곤 870이 디멘시티 8100은 물론 디멘시티 9000까지도 압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다음은 이제 그래픽 벤치. 일단 각각 기기를 갖다가 완벽하게 식힌 후에 1회차까지 돌렸을 때의 결과는 이런 순서. 근데 여러분들 사실 3D마크에서는 최고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별 의미 없습니다. 때문에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갖다가 보여드리면은 그래도 이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유지를 해주는 편이라 15회차까지는 8젠1 디멘시티 9000이랑 비빌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분들 1회에서 20회차는 진짜 양반이야. 21회에서 40회차까지의 그래프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루프를 갖다가 몇 번 타는 것도 아니야. 한 번 올라가면 한 번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진짜 엄청나게 그래프가 요동을 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스냅드래곤에 비해서는 그래프가 좀 많이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좀 온도도 보여드리면은 디멘시티 9000이랑 8100은 42도에서 43도대로 거의 비슷한 수치, 8젠1은 이에 비해서 한 1도 정도 더 높은 수치가 찍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의미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스냅드래곤 870,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지금 디멘시티 8100이랑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그래프에서 이런 가시 같은 부분들 툭 잘라다가 아래 부분을 갖다가 메꿔서 평균을 치면은 누가 봐도 스냅드래곤 870이랑 크게 다를 것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스냅드래곤 870은 온도도 40도가 안 나오는 수준으로 8100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온도를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GPU와 CPU를 동시에 갈구는 종합 벤치대. 역시나 이제 디멘시티 계열이 스냅드래곤 계열에 비해서는 점수가 더 잘 나오는 모양새이고요. 물론 8100은 등급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퀄컴의 플래그십인 8제넌에 비해서는 소폭 떨어지는 수치. 하지만 사실상 이제 동급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스냅드래곤 870에 비해서는 꽤나 큰 격차로 앞섰기 때문에 역시나 종합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왕은 스냅드래곤이 아닌 디멘시티 계열이다. 요거를 디멘시티 9000 리뷰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사용, 그러니까 뭐 전화하거나 뭐 문자 보내거나 카톡 읽거나 혹은 인스타를 보거나 뭐 사진 찍거나 동영상 보거나 요런 이제 기본적인 작업들이 있어서는요, 요런 이제 저가형 AP들이 탑재된 제품들 빼고는 사실 뭐 870, 디멘시티 8100, 9000, 뭐 8제넌 이런 애들에서 그런 앱들이 느리다라는 느낌, 그런 거 받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뭐 본인 감각이 이제 뉴 타입이다, 혹은 내가 요런 기기를 사용을 할 때는 제로의 영역에 들어간다, 뭐 그러면 느낄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국 요런 플래그십이 성능상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어딜까요? 맞아요, 게임. 그래서 게임 테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좀 화면이 분할이 많이 돼서 보기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이제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눈 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좌측 상단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디멘시티 8100, 디멘시티 9000, 8제논, 스냅드래곤 870 순입니다. 자, 뭐 저사양에서는 큰 차이가 지금 없죠. 물론 이제 조금씩 등락이 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60프레임 고정 상태. GPU 벤치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가 찍혔던 스냅드래곤 870에서도 상당히 원활한 편이고요.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고사양 게임으로 오게 되면은 조금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요게 이제 찰나에 복잡하게 좀 지나가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GPU보다는 CPU 성능을 잘 빨아먹는 원신부터 보시게 되면은 딱히 전투가 없는 필드를 그냥 돌아다니는 상황에서는 디멘시티 9000, 스냅드래곤 8제논이 거의 이제 동일한 프레임, 그리고 디멘시티 8100과 스냅드래곤 870이 조금 하향된 수치로 거의 동일한 프레임을 내주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전투씬이 붙잖아요? 그럼 스냅드래곤 870은 그래프가 이제 완전 요동을 치면서 프레임이 좀 나락으로 가버리고요. 디멘시티 8100도 중간에 이제 스터터링 현상이 생기면서 프레임이 한 번씩 떡락하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디멘시티 9000과 8제논에서는 꾸준하게 요 품질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플레이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요런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주고요. 물론 요게 이제 테스트가 완벽할 수 없는 게요, 완벽하게 동일한 화면을 구성을 할 수도 없고 똑같은 몬스터를 갖다가 사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갖다가 감안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건 뭐랄까 좀 느낌적인 부분을 갖다가 봤을 때는요, 원신에서는 디멘시티 9000과 8제논이 차이가 없는 동일한 느낌, 8100은 얘들에 비해서는 반 등급 이상은 확실하게 떨어지는 느낌 분명히 했고요. 870은 그 이하, 비교하기 조금 민망한 정도, 그러니까 종합하면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체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게 이제 GPU 활용을 많이 하는 오딘에 오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반대로 얘는 전투 이펙트는 터지지만 주변에 이제 텍스처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스냅드래곤 870에서도 최대 프레임을 뽑아줄 정도로 평온하긴 한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말 혹은 말을 타고 돌아다닐 때에는 텍스처들이 좀 빨리 지나가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GPU가 처리할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건데,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네 말이 모든 애들이 미친 듯이 스터터링이 생기면서 버벅거리긴 하는데, 8100이랑 870, 특히 8100은 스터터링이 진짜 굉장히 좀 심해집니다. 근데 반면 디멘시티 9000은 GPU 성능이 8제논에 비해서 조금 딸린다는 걸 감안을 해도 꽤나 지금 좀 잘 따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게임 영상도 전부 다 보셨으니까 이 제품이 이제 여러분들이 살만한 제품인가, 요게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8100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좀 못 미쳤다 요렇게 보이긴 하지만 9100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게임 퍼포먼스도 굉장히 잘 따라와줬고, 게다가 얘는 8제논에 비해서 발열도 낮고 전성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용으로는 뭐 나쁘진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티라노는 과연 이 K50 프로를 게임기용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일단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자, 일단요, 요 녀석이 성능은 좋습니다. 그런데 성능과는 별도로요, 이게 미디어텍이 이제 게임 회사랑 좀 협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뒷보잡도 아니에요. 이 디멘시티 시리즈에서는요, 진짜 유명한 몇몇 타이틀에서도 고프레임이 지원이 안 되는 게임들, 요런 것들이 속속
계속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스팔트 9, 디멘시티 9000이든 8100이든 지원 지금 많아죠? 디멘시티 9000인데 870에 비해서 반토막 프레임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그, 이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원활이든 뭐 HDR이든 관계없이 FPS 설정 한계가 무조건 고. 이건 뭐 그냥 하지 말라는 거잖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70이 HDR 고화질의 극한까지 지원인데 디멘시티 9000이 이런 옵션이다. 이거 납득이 가십니까? 때문에요. 전 사실 저번에 이제 리뷰를 돌려봤을 때요. 샤오미도 그렇고 게이밍 전용 모델을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도대체 왜 더 싸고 온도도 더 좋고 전성비도 더 좋은 디멘시티를 놔주고 굳이 H제논을 때려 넣으려고 하는 걸까? 이게 좀 사실 의문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딱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배그나 FPS 게임 하시는 분들 고주사율 지원 안 하는 거 이거 커버가 가능하겠어? 아, 그리고 하나 더. 이 디멘시티 8100이 디멘시티 9000보다 더 성능이 잘 나온다. 게임 성능이 실제로 더 잘 나온다. 프레임이 더 잘 나온다고. 뭐 이런 해외 리뷰를 보시면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거는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써본 경험으로 봤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상도든 뭐든 분명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얘 GT 네오 3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데이터를 떠나서 뭔가 그 사람의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 두 개를 맘먹고 비교를 하려고 오감을 집중을 한다? 진짜 이 감각이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제 체감뿐만이 아니고 데이터까지 이제 완벽하잖아요. 데이터로 봐도 디멘시티 9000에 8100이 완벽하게 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체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근데도 8100이 9000보다 더 좋다? 저는 이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못 믿으시겠다? 그럼 진짜 이 두 제품 실제로 구매해서 한번 써보세요. 한나절? 아니 반나절만 이거 양손에 쥐고 쓰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디멘시티 9000이 디멘시티 8100에 비해서 모든 부분의 체감 성능이 좋습니다. 다만 딱 하나, 이건 진짜 레알 팩트였는데 요거는 제가 저번과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벤치 스타트 전에 배터리 100% 전부 풀충했고요. 그 상태에서 밝기는 거의 동일하게 맞춰놓은 상태 플러스 배터리 용량도 얘도 5000mAh 얘도 5000mAh로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벤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디멘시티 9000이 먼저 뻗었을 때 8100의 남은 용량이 몇이었느냐 보세요. 10%. 그럼 여러분들 배터리 효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지, 10% 정도 차이가 난다.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10%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와, 미쳤네. 10%라니. 아, 디멘시티 9000 못 쓰겠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약간 좀 비꼬긴 했지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 말을 계속 낳고 또 이게 사람을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와전이 많이 된다. 제가 봤을 때는 8100에 대한 소문도 그렇게 발생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앞서 모든 분석에 있어서 이 디멘시티 9000이 이 디멘시티 8100에 비해서 앞선다. 전성비 빼고 모든 부분에서 앞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뭐 요 두 제품 이제 생산하는 것도 다르고 이제 세팅하는 것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게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좀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더 나은 성능은 어떤 온도와 어떤 전성비를 만든다? 맞아요. 더 높은 온도와 더 높은 전력 소비를 만든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필연입니다. 그런데 디멘시티 8100이 9000에 비해서 더 좋은 게임 성능을 내고 더 낮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더 좋은 온도를 가진다. 그런데 요거 파운드리 생산하는 애는 TSMC랑 똑같고 공정도 각각 5나노 공정, 4나노 공정으로 공정도 디멘시티 9000이 앞서. 게다가 실성능에 거의 근접한 CPU 테스트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긱벤치 논스톱 테스트에서도 그리고 GPU 테스트인 3D 마크에서도 디멘시티 9000이 훨씬 더 좋은 유지력 플러스 종합 성능 테스트인 안투투나 PC마크 워크 3.0에서도 디멘시티 9000이 더 높은 성능. 게다가 그런 테스트를 돌리는 도중에 아까 전에 이제 온도 측정한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온도도 8100이랑 9000이랑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런데 더 높은 전성비에 더 낮은 온도에 더 높은 게임 프레임을 내준다? 그게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건 여러분들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내용은 전부 다 전달해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궁금하시던 디멘시티 8100과 9000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1100이랑 1200대로 진짜 많이 놀라긴 했었는데요. 8100이랑 9000은요 와 진짜 많이 발전한 거 킹정. 그리고 디멘시티 9000 진짜 잘 만든 거 제가 인정. 그런데요, 오늘은 이제 디멘시티에 대해서 조금 좋은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또 이 기계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얘요 중간에 이제 게임하다가 갑자기 셧다운이 되는
되는 증상. 그거 말고도 긱벤치 ML 같은 데에서 오류가 생기면서 꺼지는, 뭔가 조금 실사용하기에는 거슬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직 디테일이 부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해요. 다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상대일 것 같았던 인텔을 AMD가 끝까지 따라간 것처럼 얘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텍 진짜 좀 열심히 해가지고요, 스냅드래곤이랑 정말 서로 뺨 때리면서 그렇게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8100 좋지, 솔직히 좋아, 좋은데 뭔가 좀 소문이 좀 많이 부풀려진 느낌?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8100 살래 아니면 9000 살래, 가격이 요 정도 차이 나는데 뭐 살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무조건 9000 살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8100은 살 정도는 되는데 9000은 조금 아쉽다, 아깝다, 요런 정도 주는 게 돈이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이 8100이랑 이 870이랑도 거의 100달러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저라면요 이 정도 성능 차이다, 게다가 게임에서 친퀄컴 정책이 계속된다? 그럼 오히려 이 870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녀석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성능 구별 하시겠죠? 더 이상 이제 8100이 왕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진짜 언제까지 870은 연전 연승이냐, 이거 사세요. 진짜 가성비 진짜 오지고 진짜 지린다.